오직 SF 나빠쇼. 전편에도 보셨죠? 장비빨. 이쪽은 원거리전에 유리할 것 같고 격투기하고 하는 거는 이 형이 짱이야. 요 형은 몸이 쇠땡이에요. 그 이 형은 몸이 단백질이란 말이야. 결국 맞짱 뜰 때 야 막도 풀러. 막도 그치. 풀러. 슈퍼맨의 힘의 원천은 뭐겠습니까? 배트맨도 도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슈퍼맨은 삼촌이랑 싸우다 도시를 뽀갠 거야. 그 모든 행태가 브루스웨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주축의 그 격돌은 배트맨하고 슈퍼맨의 둘 간의 문제인 거야. 외계에서 온 어린 놈이 도시를 다 뽀개고 오만방자해 보이는 거야.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는 이유는 세대 차이라고 볼 수 있어. 배트맨이 약간 좀 옹졸하지 않나? 야, 옹졸과 모지게 싸우냐. 그렇죠. 최악인데? 재밌겠다 이번 영화. 지구를 중심으로 지상, 지저, 그리고 지구 밖 모든 곳에서 사실 데이터가 돼야 돼요. 데이터가. 그럼요. 데이터가 돼야 돼요. 소박하기 위험. 그리고 이게 뭔가 플랫폼이 있어야 돼.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한국어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이 영상을 10년 뒤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2016년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영상이 미국의 그 서버가 망가지지 않는 한 영원히 남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요, 웹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배트맨 보고 싶은데 해서 히어로는 죽지 않잖아. 10년 뒤에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1년 뒤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역사적인 거다. 그치. 우린 지금 타임캡슐 같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청취해 주시는 어느 시대에 어디 계시든 아니 뭐 티벳 고원에서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나사 빠진 SF쇼 나빠쇼입니다. 소개 생략하고요. 너무 얘기 재밌어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전편에 이어서 하나 좀 소품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대표님, 리틀 물뚝심. 물뚝심슨. 우리 또 요즘 피규어들 잘 만들어요, 진짜. 우리 손원경 대표님, 관장님이죠? 전문가. 이게 대표. 관장은 대표님. 좀 뭔가 거북해요. 관장님께서 또 소장 피규어를 가져오셨어요. 요거 빼고 다 관장님 거긴 한데 저기도 엄청나게 많고 이 티셔츠도 갖고 오셨는데 그만큼 오늘 방송 열정이 있다. 아, 그렇죠. 열정이 있다는 거야. 이거 방탄 되나요, 이렇게? 방탄 안 되나요? 자, 아무튼 방탄 방염 다 될 거예요. 네. 방염 스티커 안에 붙어 있나 보세요. 네.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요게 12인치 피규어예요. 그렇죠. 우리가 피규어 방송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겠지만 요거는 6인치 피규어고요. 피규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그 밑에는 3.75. 요걸 왜 꺼냈느냐? 사실 요 히어로물은요. 요러한 MD 상품들, 피규어 상품들, 또 요런 상품들로 인해 더 인기가 많아지고 맞습니다. 요것만 이뻐서 하는데 영화도 봐볼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맨 오브 스틸 피규어인데 사실은 영화 안 보고 요것만 갖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영화는 10,000원인데 이거는 수십만 원이거든요. 근데 요거 소장하고 영화를 안 봐. 이것도 이 버스트 뱅크. 이게 이제 저금통이에요. 네. 캐릭터 상품 중에 하나인데, 요거 집에다가 저금통 쫙 해놓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간지나죠. 네. 어쩔 수 없이. 저게 오리지널이죠. 요 생긴 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 디자인이. 그렇죠. 그렇죠? 네, 얘가 이게 리턴. 왜냐면 얘는 빨간 팬티를 안 입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거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생긴 게 이거 비정상적인 근육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배우가 다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정해 주시네요. 예. 요거 다시 내릴 거예요. 왜? 이 보면 네. 슈퍼맨은 만화나 기존 70년대 영화에서 요거에 집착해요. 그치. 네, 머리꼬리. 이게 근데 머리꼬리가 없고 팬티도 안 입고. 팬티 아니고 그리고 약간 비늘 같은 수트. 근데 이게 이렇게 입고. 놀란 스타일인 게 크리스토퍼 놀란이 배트에 강조를 안 줬잖아요. 배트 로고에. 마찬가지로 원래 슈퍼맨은- 요거였어요. 원래 그렇죠. 요거였어요. 예. 빤스를 베낀 거예요. 근데 또 놀란이 어쨌든 크리스토퍼 놀란이 요번 영화도 맨 오브 스틸도 제작을 한 거잖아요. 중요한 게 배트맨 비긴스만 배트맨이 들어갔고 다크나이트에선 배트맨이 빠져요. 그리고 다크나이트 라이스에서도 배트맨이란 말이 빠지고 슈퍼맨에서도 그냥 맨 오브 스틸이에요. 그러니까 배트맨 네. 다른 이름이 다크나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러니까. 다크나이트를 만든 거지 배트맨을 만든 게 아니야. 그쵸. 네, 그 얘기, 크리스토퍼 그 얘기. 놀란은 그렇게 예.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제작했을 때 이건 슈퍼맨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 맨 오브 스틸이야. 예, 요렇게 생긴 애들이 나왔다 뿐이지 코믹스랑 상관없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요렇게 피규어 얘기를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예. 만드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이 형은 보면은 이게 전편에도 보셨죠? 장비빨. 그 얘기 해줘야지. 장비. 저기 요번에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수트가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장비빨. 저 형은 그 쫄쫄이타이즈 무한도전스러운 쫄쫄이 하나 갖고 싸운다. 자, 요러한 두 슈퍼맨과 배트맨이 요번에 개봉하는 배트맨 vs 슈퍼맨 영화에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좀 우리가 영화 내용을 예측하면서 재밌게 또 응용과학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우는 게 이게 이기기가 참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싸우는 스타일이 제가 보기엔 너무 다른 게 이쪽은 원거리전에 유리할 것 같고 이쪽은 근거리전 게릴라전에 유리할 것 같단 말이지.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고 빠지고 지형짐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각종 그 뭐지 기어드 이용해서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배트맨이 불러들이기 전에는 슈퍼맨이 다 유리한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 여기 이 형 있잖아요. 싸움 못해요. 보시면 힘만 알지만 좋은가? 싸움 못해. 잘하는데. 싸움 못해. 이거 이렇게 격투기하고 하는 거는 이 형이 짱이야. 아, 이 형은 격투기는- 옛날에 동굴에서부터 그 MMA를 연마했단 말이야. 근데 이 형은 뭘 배운 적이 없어. 항상 그냥 잡고 건물에 때려 부셔. 그건 그래. 맨 그건 오브 스 그래. 보면은 그건 그래. 맨 오브 스 재난 영화 아닌가요? 건물 다 뽀개잖아. 그걸 잡고 계속 조드 장군 잡고 막 빵빵 하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원거리전만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고 날라서 다른 장애물에다 찍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역할을.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못 죽여요 정의감 때문에. 다치게만 하고. 근데 이 형은 각종 날카로운 무기들과 근데 배트맨도 안 죽여요, 사실은. 아니 근데 악당들한테 총 쏘잖아요. 총도 예. 있고 그 이 감전만 시키지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죽이진 악당들 않아. 갈 때 나 이게 그 뭐냐 이거 딱 표창해가지고 띡띡띡 하면 드르륵 해서 죽잖아요. 근데 안 죽고 그냥 빙신만 만들. 차에서 기관총도 막 나가는데. 그래도 이게 도움이 전통을 안 필요한 마시고- 상태로 만드신다. 아, 무슨 말 하시나? 네.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욕하지. 전략적으로 근데 그게 예. 더 유리해요. 진짜 잔인하다. 그게 아니 근데 그게 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게 더 유리한 거야. 아니 근데 왜냐면 그게 차라리 저 세상 보내는 게 낫지. 아니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그게 더 유리하다니까 그렇게 싸우는 게. 왜냐면 한 사람을 내가 얘를 만약에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죽은 상태로 끝이고 다른 사람들이 덤비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다치게만 했으면은 얘를 위해서 다른 애가 하나 붙기 때문에 적을 2명을 없앨 수 있어. 유일하게 팀버튼이 배트맨이 살인을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조커가 죽잖아요. 그것도 살리려고 했다가 놓쳐서 죽는. 네. 어쨌든 간에 아무튼 그 얘기는 좀 아무튼. 왜냐면 그 얘기 너무 잔인하니까 우리 저 청불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일단은 장비 뭐 장비죠. 이런 부분에서 네.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배트모빌이 있죠. 배트모빌이 뭐 방탄도 되고 막 그 파이어 해가지고 훅 날아가기도 하고 그냥 배트 윙이 있어요. 일단 배트모빌과 배트맨은요 그 무인 운전 기능이 있죠. 그렇죠. 지금 개발 중인 상용화에 개발 중.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화를 보면요, 뭐 배트모빌뿐만 아니라 배트보트도 있고, 보트. 그 다음에 뭐 배트 헬리콥터도 있고, 그다음 배트 로켓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머들이 거의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아이언맨 수준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철갑옷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켓이 달려 있는 아머도 있고 그런 걸 입고 슈퍼맨과 싸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헐크하고 아이언맨이 싸울 때 헐크 버스터를 입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티저에 공개된 게 뚱뚱한 배트맨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번 영화에. 네. 여기만 뚫려서 완전 쇠 완전 질감으로 가보시죠. 그 이제 뭐 강화 수트라 그러나요? 아머드 배트맨이 나오는데 왜냐면 그 요 형은 몸이 쇠땡이에요. 맨 오브 스틸이잖아. 맨 오브 스틸. 그 이 형은 몸이 단백질이란 말이야. 연질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의 몸을 가지려면 쇠덩이를 입어야 되는 입어야지. 거야. 그렇죠. 근데 제가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피겨 올리는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시군요. 그 블로그 맞아요. 이웃 형님들 중에 몇몇 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강화수트 너무 싫다.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아이언맨처럼 뭘 타든가 헐크버스터처럼 하는 의견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간지 안 난다고. 영화에서 어떻게 그 강화수트가 이제 또 전투력을 발휘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몫이니까. 참고적으로 그 프랭크 밀러의 그래픽 노블 그 다크나이트 리턴을 참조하다 보면 그 배트맨이 아머 수트를 하는데 자동차도 들어요. 여기다 무슨 추진기 같은 걸 달아서 힘이 슈퍼맨에 근접하게 배가가 되고. 엑소스켈레톤이네.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되고 거의 아이언맨이네. 아이언맨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최고의 장점은 비행이잖아요. 비행이고 그 자비스가 계속 옆에서 네. 도와준다는 건데 핵융합 이거 있고. 근데 아이언맨이 입고 다니는 엑소스켈레톤은 그게 철갑이잖아요. 네. 근데 작년 말에 그 하버드에서는 이 뭐지 섬유질에다가 넣는 엑소스켈레톤을 개발을 했는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세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현실세계. 영화적 상상력이 뭔지 그게 뭔지 사실 가끔씩 헷갈릴 때가 궁금해요. 있어. 궁금해요. 네, 근데 네. 어떻게 표현이 될지. 아무튼 근데 사실은 이건 그러니까
이건 비주얼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마블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아이언맨의 과학기술이 한 단계 밉니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더 센 걸 경량화시키는데 요번에 이 형은 두꺼운 걸 입었단 말이에요. 그건 약간 좀 아무래도 빠지지. 디벨롭이 된 거 아닌가. 오마주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술력에서는 아이언맨이 좀 이겼다 볼 수 뭐 있겠죠. 그렇게 마블하고 마블 비교해 보면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보기가 또 우리 팬들은 그런 거 열광하니까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트맨은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응용과학의 사실 티저만 봤는데 그 정도인데 실제 영화에 들어가면 어떤 무기를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에서도 그 입구 넓은 총 있잖아요. 여러 개 달려 그런 총. 와, 그럼 진짜 멋있잖아요. 사실 딱 봐도. 그리고 이미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힘이 세면 싸울 재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총 쏘면 유도탄이야. 다 맞아. 맞아요. 내가 정조준을 안 해도 돼. 요 정도의 어떤 장비력을 갖고 싸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슈퍼맨이 어떻게 막아낼지. 되게 쉽게 막아낼 것 같아요. 그냥 퉁퉁퉁. 하는데 여기서 약간의 그 추측을 해보는 거는 또 이제 다크나이트 리턴즈를 생각하려면 그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슈퍼맨이 핵을 폐기를 하면서 자,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만화책입니다. 다크나이트 리턴즈.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지만 영화상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 핵미사일을 우주 밖으로 보내다가 바로 슈퍼맨 앞에서 터져요. 그럼 슈퍼맨이 굉장히 힘이 빠지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슈퍼맨의 힘의 원천은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 사랑. 금욕. 엄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와의 약속입니다. 날개 있다니까 슈퍼맨의 힘의 저한테. 원천이 태양이에요. 핵이 터지면서 그 세상에 암흑 시대가 좀 와요. 어두워지죠. 요 만화에서 그죠, 만화에서. 그러니까 어둠이 그 광합성을 못하니까 슈퍼맨 힘을 못 써요. 또 하나 그 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 계속해서 배트맨이 슈퍼맨을 속일 수 있는 그 술수들을 만들어내죠. 악수를 청했는데 감전을 시킨다거나 크립토나이트로. 그다음에 만화상에서 그 다크나이트 리턴에서 그 되게 고전적인 장르 아닌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장애까지셨어. 그러면 그린 에로우가 도와줘요. 만화에서요? 만화에서는 그린 에로우가 도와줘요. 그린 에로가 등장하는군요. 네, 근데 그린 에로 얘기는 다음 편에 네. 저스티스 리그 얘기할 때 등장시키겠습니다. 그 그린 에로우가 도와주는 게 결정적인 만화에서는 그거예요. 근데 요번 영화에서는 안 나오죠. 마블의 어벤져스처럼 다 나오지 않고요. 이 둘만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2000년대부터 미국의 히어로물을 생각하면 아이언맨이다, 스파이더맨이다, 뭐 캡틴 아메리카다 우리 개념을 끄집을 수 있겠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을 대표하는 두 캐릭터는 배트맨, 슈퍼맨이었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600만 불 사나이 정도? 70년대. 예, 그 정도, 그 정도 있었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는 투탑 체제이기 때문에 만화랑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세계관은 가져오나 그렇죠. 전투에서의 어떤 그런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빌워라는 것은 원작을 그대로 갖고 온 마블의 다음 영화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원작 자체에서 그 슈퍼히어로 보안법인가 등록법 때문에 패가 갈려서 싸우는데 그 DC에서는 그런 보안법 얘기도 있지만 문제는 주축의 그 격돌은 그 배트맨하고 슈퍼맨의 둘 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요 둘이 왜 싸워요? 이번 영화에서? 이번 영화에서 그 원작에서는 슈퍼맨이 미국 정부의 그 오른팔이 돼서 수하가 돼서 슈퍼히어로를 만화에서 네. 다크나이트 리턴에서는 잡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면 왜 잡아들이죠? 왜 슈퍼히어로를? 잡아들이죠? 그 보안법 때문에. 보안법. 네, DC도 보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DC나 마블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테러 방지법 같은 거네요. 테러 방지법일까요? 위험 인물들에 대한 테러 어떤 보안, 빙자. 뭐 그럴 수도 국가보안법. 아니면 그냥 간단히 그렇게 해야죠. 그냥 삼천교육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잖아. 네, 국가보안법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똑같은 설정을 놨을 때 DC에서는 슈퍼맨 혼자 움직여요. 잡아들이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게 배트맨이고 주변에 뭐 그린 에로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 맨 오브 스틸의 마지막 장면에서 도시가 다 폐허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브루스 웨인의 어떤 그 피해가 예상이 돼요. 피해를 자기가 맨 오브 스틸의 그 대참사 현장에서 브루스 웨인의 회사라든가 가까운 사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칼을 갈고 슈퍼맨을
일단 싫어하고 둘의 대결 구도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슈퍼맨은 일단 어떻게 보면은 뭐 굴러온 돈은 아니지만 왜냐면 뭐 0살 때부터 지구에 왔었으니까 외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인데 여기서 지네 고향에 있던 삼촌이하고 싸우면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었어. 도시 하나를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영화 보시면 참고하시면 나옵니다. 근데 그 맨 오브 스틸에서. 네, 근데 브루스 웨인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란 그치.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를 사랑해. 음. 너무 사랑해. 배트맨도 도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뽀개지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영화들 보면 나오죠. 근데 슈퍼맨은 삼촌이랑 싸우다 도시를 뽀갠 거야. 지 문제로. 그리고 얘는 뭐 보험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지가 뭐 갚아줄 능력도 없고 그냥 가버리. 그리고 마지막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국가의 그 무인 정찰기를 뽀개면서 나 찾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맨을 찾으려고 무인 정찰기를 뿌리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거를 1,100불짜리인가 뭐 그거 1,000만 불짜리인가를 뽀개면서 나 어딘지 알지 마. 그래서 어머니와의 은둔 생활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클라 켄트로 신문사에 입사를 하는데 그 모든 행태가 브루스 웨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제 브루스 웨인이 슈퍼맨을 경계하는 거는 너무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악으로 변한다면 세상이 위험할 것이다. 그런 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가 뽀개진 거에 대한 어떤 피해지. 그러니까 그냥 비호감인 거지. 얘 싫은 거야. 난 제가 싫어 그냥. 예고편을 보면 알프레드가 이제 제레미 아이언스로 바뀌었잖아요. 둘이 막 설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러지 말라고. 근데 막 너는 좀 이해를 해라. 뭐를 뭐 해라 하는데 이제 브루스 웨인은 아니다 내가 막아야 된다. 같은 편일 수도 있다고 그 알프레드가 설득을 하는데도 계속 싸우겠다고 그래요. 여기서 배트맨이 약간 좀 옹졸하지 않나 예상을 해봐요. 네. 배트맨이 옹졸하다. 옹졸하다. 저 옹졸의 사전적 정의가 네. 졸렬 뭐 약간 이런 졸소? 쪼다. 쪼잔. 쪼다는 아니고 쪼잔. 네, 쪼잔. 소심. 근데 만화 원작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다크나이트 리턴에서는 배트맨이 55살이에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다크나이트 리턴이라는 게 결국 내가 컴백했다 그 얘기인데 이 영화에서는 40살이래요. 근데 여기서도 벤 애플렉이 약간 희끗희끗 흰머리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년으로 나옵니다. 네, 중년이에요. 파릇파릇한 20대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절대 아니죠. 은퇴한 삶을 살다가 슈퍼맨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DC 세계관으로 보면 배트맨이 활동을 하고 잠깐 쉬는 사이에 슈퍼맨이 성년이 돼서 그렇죠. 활동을 한 게 그렇게 볼 DC 수 있죠. 역사관이라고 네, 보시면 네. 돼요.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에서 도시가 뽀개진 건 배트맨이 쉬는 동안 쉬는 걸 뭐 안식년이라고 그러나? 뭐 안식년을 리타이어. 리타이어. 약간 리타이어.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하고 서태지가 미국 간 사이에 H.O.T가 뜬 거야. 그게 이 둘의 관계야. 어쩌라고. 예. 도시도 달라 사실은. 네. 고담과 메트로폴리스. 그치. 도시가 달라. 다른데 네, 그냥 그 다른데. 세계관으로 아무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걸 보고 서태지가 솔로 컴팩했잖아 울트라매니아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적절한 쉽게. 비유 같아. 그러니까 역사는 순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브루스 웨인이 보기에는 어린 놈이죠. 외계에서 온 어린 놈이 도시를 다 뽀개고 오만방자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센 거니까. 자기는 맨날 응용과학으로 막 어머니에 대한 질투도 게 느꼈겠다. 있지. 그럴 수 있. 맞다. 질투가 있을 수 있겠네. 실투했겠네. 그렇잖아. 자기는 응용과학으로 돈 수억 써가지고 수십억 써가지고 이렇게.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얘는 쎄땡이야 그냥. 예고편에서 그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빌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슈퍼맨이 약간 뭐에 홀려서 그러니까 왜 슈퍼맨에서 보면 다크 이블 슈퍼맨이 있거든요. 그 크리토나이트로 슈퍼맨을 악당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그게 약간 보여요. 배트맨이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보고 슈퍼맨이 쭉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슈퍼맨 표정도 되게 안 좋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악당의 농간도 있지 않을까. 둘이 싸우는데.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정리를 좀 할게요. 다음 편 넘어가야 되니까. 네.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는 이유는 세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 세대 차이일 수 있지. 왜냐면 시대가 달라. 그리고 이 형이 좀 맞아요. 늙었어. 어렸잖아. 그게 재밌는 거는 준법 정신은 원래 슈퍼맨이 좀 뛰어난데 네. 이번에는 배트맨이 준법 정신이 강한 거야. 왜 건물을 부셔? 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항상 그 히어로물들에 이제서 나오는 고정적 딜레마 중에 하나가 정의를 위한 개인의 희생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마블도 DC도 매한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거의 가치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가치관 차이를 우리 시각에서 보기에는 10년 텀이 나는 세대 차이다. 그렇죠. 세대 차이. 세대 차이다. 네. 10년 텀도 나고
경제 환경도 다르죠. 그게 아주 대단하죠. 이 형은요 기득권이에요 지금. 근데 그죠? 기득권인데 성정은 아나키스트급이잖아. 어떻게 욕망은 그렇지. 예, 욕망은.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슈퍼맨이 뭐 이렇게 정부의 뭐 이렇게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슈퍼히어로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러면 다닌다.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반대한다는 거는 또 한 번- 만화에서 그래 만화에서. 예. 이번 영화는 아니고. 또 한 번 우리 국가적 상황이 비교하면 지방 유지야. 야당.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야당 지방 유지야. 아, 근데 얘는 여당 젊은 피야. 이럴 수 있어. 대단히 적절한데. 이럴 수 있어. 이야. 이러면 당연히 다르지. 왜냐면 일단 돈이 많잖아 유지니까. 돈이 많은데 나는 정부랑은 달라. 그러니까 야당 유지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가진 건 없지만 싸움 잘하고 젊은 피야. 그 다크나이트 리턴의 만화 애니메이션 버전 대세 그게 있어요. 내가 너를 못 이길 줄 알았지. 너를 이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난 둘 다 있어. 그러면서 싸워요. 배트맨이 딱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갑자기 멋있는데? 제가요? 아니 배트맨이. 배트맨이 왜 이러세요? 예. 하지만 우리 그 손 대표님의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의견은 배트맨이 좀 옹졸하지 않나. 그쵸,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아마 벤 애플렉이 했을 거예요. 옹졸한 연기 잘하거든요. 그 영화 그 나를 찾아줘에서도 얼마나 옹졸해요. 옹졸. 그치. 근데 그 옹졸한 것도 사실은 사람이 돈이 많다고 대범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어렸을 때 트라우마. 어른의 트라우마.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답은 거기. 배트맨의 코믹스와 영화 모든 시를 다 봐도 친구가 안 나옵니다. 그치. 그리고 일단 40대가 넘었고 사실 결혼 정년기를 벗어났어요 배트맨이.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가정을 안 꾸리다 보니까 괜시리 일을 벌리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안타깝다. 제가 이 얘기하면 약간 불쾌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 40 넘은 혼자 사는 싱글라인 많아요.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옹졸합니다. 위험한. 아이고 제 주변에 저는 제가 서대문구에서 장사 제 주변에 서대문구 사시며 힙합 좋아하시는 40 넘은 싱글남 형들 중에 조금 옹졸한 형도 있어요. 아니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45이니까 제 주변 친구 중에 싱글이 많아요. 네. 근데 싱글인데 40이 넘다 보니까 과도하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요. 과도하게 어떤 세상의 정의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게 있어요. 에너지를 가정에 쏟는 게 아니라 외부로 표출하는 거지. 이 형이 이거지. 이 형은 과학과 정치와 시민의 안전.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언맨은 콜렉터의 성향이 있어요. 싱글이긴 하지만 뭘 모으잖아요, 제가. 근데 얘는 쓰고 버려요. 배트맨 영화 전작들 보면요, 배트모빌 계속 버려요. 펑펑 터지고 한 번 가지 쓰고 나서 버리고요. 근데 아이언맨은 잘 보관해 두잖아요. 모두 네. 모으지도 않고 이렇게 결혼도 안 자꾸 했고. 이렇게 자꾸 배트맨에 대한 우리가 참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측이니까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배트맨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번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잠깐 체크할 거는 슈퍼맨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으세요? 옹졸이 아니라면 대본 뭐라고 볼 수 있지? 우리가 자꾸 여당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 오히려 고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고집. 맨 오브 스틸에서도 국방부하고 뭐 하는데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일단은 수능해요. 수갑도 딱 차고 딱딱 걸어 다니고 뭐 이게 소환도 불응하지 않고 하는데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야 옹졸과 고집의 싸움이야. 그렇죠. 최악인데? 야, 재밌겠다 이번 영화. 와. 진짜 새우등 터지는데 주변 싸움 새우등 터져 이거. 그러니까 도시가 더 작살날 것 같고. 그리고 어쨌거나 뭐 아까 충분히 얘기했지만 장비빨로 싸우고 그쵸, 여기는 날아다니는 걸로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잘 이용해갖고 슈퍼맨을 자기의 나와바리 끌어들이면은 유리하겠네. 결국 맞짱 뜰 때 야 망토 풀러. 망토 그치, 풀러. 그치.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력도 차이가 나고 도시도 차이가 나는데 그 도시의 정치 성향이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도시와 시골 출신이고 그리고 나이가 10년 더면. 그러면 다 달라요. 근데 힘은 비등해. 심지어 더 세. 갑옷을 입으면. 네. 그러면 이거 영화 정말 흥미진진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꼭 액션과 장비와 그런 것만 초점 맞추실 게 아니라 요번 슈퍼맨 대 배트맨에서는 이런 설명을 좀 숙지를 하시고 보서 성격을 좀 분석하시면서 보면 여러 가지를 재밌죠. 대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경전이라는 거. 다음 편에서는 제가 왜 이러한 시나리오가 됐는가와 빌런에 대해서 시간이 된다면 살짝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두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 때 항상 의미를 좀 넣는 편인데 이 두 인물이 상징하는 현재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죠. 정치 상황이라든가 뭐 경제학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하면서 보면 정말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 저희 시리즈의 마지막이죠. 저스티스 리그 리그와 그 악당들이죠. 빌런 그런 뜻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SF 나바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예능을 치면 러닝맨 대 무한도전. 둘 다 싱글인데 얘들아 싸우지 마. 배트맨은 참 적이 많아요. 근데 슈퍼맨은 유일하게 맨날 싸우는 게 브루스데이가 누구 비슷하냐면요. DC 코믹스는 약간의 대부의 시나리오 플롯을 많이 가져와요. 말론 브란도네. 대부도 말론 브란도, 슈퍼맨 78년도에도 아버지가 말론 브란도인데 분위기가 마블에 비해서 음침해요. 대부랑 되게 비슷하네 DC가. 빌런이란 말이 등장한 게 007에서 시작이 돼요. 빌런이 뭡니까? 배드가이랑 배드사이드는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클립톤인이었어 봐. 심플하게 흑백. 매대 시식 코너야 지금. DC로 오세요. 저스티스 리그는요 어벤져스랑 완전 다른 분위기로 갈 거예요. 어른들을 위한 히어로 영화.